유형자산 복구원가와 관련된 문제로서 회계사 2018년 2차 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복구원가와 관련돼서는 자, 여기서 보면 X1년 초에 이 해저 유정 관련 플랫폼 80만 원에 취득해서 4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진짜 사용한 후에 완전히 해체하고 해저를 다시 밀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복구원가가 4년 후에 20만 원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계산 시 사용할 유효이자율 10%로 주어져 있습니다. 정액법 상각, 잔존가치 없는 경우죠. 자, 기본적으로 복구원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개념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복구원가는 내용연수 말에 이 시설을 다 사용하고 난 후에 복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구원가, 복구비용은 X4년 말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발생하지만 이때 일시적으로 비용화 시켜버리면 수익비용 대응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죠. 자, 따라서 기본 개념이 미래에 예상되는 복구원가의 현재 가치를 복구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고 그 금액을 구축물 취득원가에 같이 포함시켜서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수익 창출을 하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가 내용연수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안에 이 복구원가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이 포함되어서 배분되게 되죠. 그래서 수익 창출하는 기간에 이 예상되는 복구원가도 같이 비용화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흐름을 잡을 수 있는데, 자, 일단 보면 4천년도 말에 내용연수 말에 예상되는 복구원가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자, 그 현재 가치 유효이자율 10%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4년 후 20만 원 일시적인 현금 흐름이므로 4년 기간 4년 할인율 10% 단일 현가계수 단일금액 현가계수 0.6830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에 0.6830 하면은 그 복구원가 20만 원의 현재 가치가 나오죠. 그 금액이 10%로 할인한 그 금액 136600입니다. 자, 그 금액을 X1년 초에 취득 시점에 복구 충당 부채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 자체를 구축물의 취득금액 80만 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복구원가 현재 가치 합한 93만 6,600원을 구축물 취득원가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연수 초에 복구 충당 부채와 그죠? 복구 충당 부채와 그 복구원가 현재 가치를 구축물에 포함한 금액 그거를 회계 처리를 해서 자,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복구원가를 비용화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구축물 93만 6,600원은 지금 잔존가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연수 말까지 4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되겠고,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복구원가가 자연스럽게 4년 동안 비용화 되는 거죠. 예상되는 복구원가가. 수익 창출을 하면서 수익하고 비용을 올바르게 대응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복구 충당부채는 유효이자율 10%이기 때문에 매년 10%씩 증가시켜가면 4천년도 말에 예상되는 복구 비용 20만 원이 정확하게 충당부채로 잡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충당부채를 가지고 복구 비용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와 관련해서 X4년에 비용화된 금액은 20만 원이 정확히 복구 비용 예상 발생한다면은 없죠. 왜냐하면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복구원가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구축물 원가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이미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20만 원 복구원가가 그대로 발생한다면 X4년에 추가적으로 어떤 인식되는 손익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흐름은 이렇게 가져가시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X2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X2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자, 구축물의 감가상각비 이 금액 마이너스 제로 나누기 4년 하면 감가상각비 나오죠. 그 다음에 X2년에 인식할 복구 충당부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 자, 기초금액 150,260 곱하기 10% 하면 X2년 이자 비용이 나오죠. 자, 그런 식으로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일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X4년도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하면은 마찬가지죠. 구축물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기 때문에 동일한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주고 인식해주고 그 다음에 복구충당부채 관련된 이자 비용은 X4년 초, 즉 X3년 말 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 18182로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물론 X4년 말 복구 충당부채 금액 20만원하고 요 차이 계산해 보면 약간의 단수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를 10% 이렇게 하면은 X4년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비용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 복구공사 이 금액이 예상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러면 복구공사 하면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구공사 손실이라든지 복구공사 이익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이제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므로 그게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 그죠? 구축물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복구충당부채 관련된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내용연수 말 복구공사 이익이나 손실. 자, 그리고 2008년도 세무사 1차 시험에 이 내용연수 말 이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할 때 한 가지가 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축물의 처분 손익이 또 4천년도 말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처분 손익까지 인식해 가지고 계산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도 언제든지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주의하실 점이 4차년도 말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하면은 구축물 감가상각비, 복구충당부채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복구공사 손실이라든지 복구공사 이익, 그러니까 예상되는 복구 비용과 실제 복구 비용과의 차액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구축물 자체의 처분 손익, 이렇게 네 가지가 내용연수 말에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접근하는 거하고 실제 그냥 그런 게 있겠지 하고 실제 문제 풀다 보면은 한두 가지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내용연수 말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네 가지 것이 존재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복구공사 손익, 그 다음에 처분 손익. 이렇게 꼭 정리해 두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실제 회계 처리는 사실 별게 아니고 실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자신감 있게 정리된 상태에서 대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계 처리 위주로 공부하게 되면 이런 정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제가 사실 완전히 개발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교재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교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큰 흐름을 잡아놓고 접근하시는 거하고는 그냥 회계처리 그때그때 순발력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꼭 잡아놓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음 1에서 X1년 초 회계처리 요구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구 충당부채 인식을 해야죠. 복구 비용 20만원에 현재 가치 10%로 할인한 금액, 현가계수 적용해가지고 할인한 금액, 복구 충당부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구축물의 취득금액 80만원하고 합해가지고 현금 80만원 지출됐겠죠. 취득하면서. 그래서 그 금액을 구축물 취득원가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X1년 말 회계처리는 자, 구축물의 감가상각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936600-제로 나누기 4 하면 될 것입니다. 정액법이므로.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복구 충당부채 관련해서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136600 곱하기 유효이자율 10% 하면 이자 비용 나오죠. 그래서 그 이자 비용만큼 복구 충당부채를 증가시켜주는 회계처리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물음 2번. X4년 12월 말에 밀봉 비용으로 22만원, 예상했던 20만원보다 2만원 더 지출됐죠. 자, 그러면 복구공사 손실 2만원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고려를 이제 해줘야겠죠. X4년 말 회계처리 요구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는 동일하게 정액법이므로 동일한 금액 감가상각 해줘야 되겠고, 자, 복구충당부채 이자 비용 기초금액 181815 곱하기 유효이자율 10% 하면 되는데, X4년 말 복구충당부채 금액이 20만원만 넣으면 되므로 그 차액, 이 차액이 이자 비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단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수 차이, 이 두 금액의 차액을 구해 가지고 이자 비용, 복구 충당부채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두 가지 금액은 내용연수 말뿐만 아니라 X1년, 2년, 3년에도 다 동일한 어떤 회계처리죠. 금액이 물론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그런데 X4년 말에는 이제 실제 복구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당부채 인식 쌓아놨던 20만원을 이용해서 복구공사를 하는 거죠. 근데 현금 실제 복구 비용이 22만원이기 때문에 현금 22만원 지출되면 2만원만큼 복구공사 손실, 이거는 단기손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구축물 내용연수가 종료됐기 때문에 처분 회계 처리해줘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잔존가치 없고 처분 가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처분 손익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하고 구축물 차대변 회계 처리해가지고 구축물을 제거하는 회계 처리 해줘야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꼭 주의하실 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처분했다 하면은 현금 10,000원 받은 것만큼 처분이익, 구축물, 즉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손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고려해주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말에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은 구축물 감가상각비, 복구 충당부채 관련 이자 비용, 복구공사 손익, 그 다음에 구축물 관련 처분 손익, 이렇게 네 가지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물음 3번, 4번에서는 물음 3에서는 복구원가 관련된 변제, 복구원가 변제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요구했고, 자, 물음 4번 같은 경우는 복구원가의 연대 의무 관련된 복구원가와 관련된 연대 의무 회계 처리를 요구한 겁니다. 자,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복구비용, 복구원가의 변제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요구했는데, 자, 물음 1하고 2는 완전 독립적인 사항이고 별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 1년 말에 이 관련된 복구비용 일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해당 금액의 현재 가치가 10만원으로 예상됐는데 이와 관련된 X 1년 말 회계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자, 충당부채 변제와 관련해서 기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자, 충당부채 관련하여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해야 됩니다.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변제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충당부채보다 초과할 수는 당연히 없죠. 충당부채에 관련된 변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제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충당부채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X 1년 말에 변제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10만원을 자산으로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이 10만원 자산 계정 과목을 변제자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10만원 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미수금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대변에 이 관련된 수익을 언제 인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지금 복구비용 관련해 가지고 변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구원가가 비용화되는 시점하고 같이 대응시켜서 이 수익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구원가가 언제 비용화됩니까? 복구원가가 실제 내용연수 말에 발생하긴 하지만 비용화되는 시점은 구축물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짐으로써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즉 수익 창출이 되면서 감가상각이 비용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구원가가 비용화되는 시점은 내용연수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것과 어떤 궤를 같이 해서 이 미수금 관련된 수익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일단 이연 수익으로, 즉 부채로 인식을 한 후에 그 이연 수익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4년 동안 변제 수익 이렇게 해서 수익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도 되고, 그리고 기준서에 충당부채와 관련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해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해야 된다가 아니고 표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변제 수익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복구 비용이 감가상각 그 구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돼 가지고 감가상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용,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제 수익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감가상각비를 감소시켜줘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구비용 변제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살펴봤고, 자, 물음 4번 같은 경우는, 자, 또 독립적으로 이 복구비용을 제3자와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 대안이, 우리 여기서 회사죠. 주 대안이 부담해야 할 부분의 현재 가치가 10만원이고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의 현재 가치가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때 X 1년 초 취득과 관련하여 인식할 회계 처리 요구했습니다.
자, 기준서에 보면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부채로 처리한다는 것은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회사가 부담할 부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담할 부분의 현재 가치가 10만원이므로 10만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구축물 취득금액 80만원하고 합해서 구축물 90만원 인식해서 4년간 감가상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의 현재 가치 10만원은 우발부채로 처리해서 주석으로 공시하면 되겠습니다.